드디어 나왔습니다. 공급대책, 9.7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필이면 일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쉬지도 않나. 왜 이렇게 일요일에 발표를 하는지 오늘 전화가 불티 났습니다. 자, 9.7 공급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매년 27만 호 공급, 이런 헤드라인이 딱 보이는데요. 방향성입니다. 주택 공급의 방향성은 2030년 임기죠.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을 하겠다. 연평균 27만 호, 135만 호. 이게 와, 이 정도 공급이 되면 정말 좋겠다. 게임 셋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은 일단 빼고요. 이 5개 신도시가 17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해가지고 아직도 마무리 안 되고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핵심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2018년에 발표해서 지금 8년 동안 진짜 똥 싸고 있는데 이게 17만 5천 호인데 연평균 27만 호. 5년 동안 135만 호. 윤석열 정부 뭐 270만 호. 하고 뭘 그렇게 270이나 135만이나.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입니다. 분당 신도시 13개를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고? 막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13.5개를 한다고? 3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17만 5천 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8년 동안에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년에 3기 신도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한다?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 같은 아파트도 뭐 아파트가 아니고 매입 임대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아파트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는 거지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2022년에서 2024년 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를 이제 좀 비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평균 15만, 수도권에 15만 8천 호, 서울에 3만 9천 호 했는데 이제 27만 호 하고 6만 7천 호로 하겠다는데 너무 계획을 좀 높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 6만 7천 호 정도 공급이 되려면 이미 이전부터 정비 사업들 많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6만 7천 호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진짜 서울에 아파트가 6만 7천 호 공급이 되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공급이 됐다. 10년 내 최대 공급이었다. 라고 하는데 4만 7천 호 정도 공급이었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서울에 입주 물량이 는 건 아니고 MB 박근혜 정부 시절 정비 사업을 풀어줘서 그게 이제 그때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의지의 표현, 열심히 국토부가 만든 거는 맞습니다. 공공택지 해가지고 2만 호, 윤석열 정부 때는 연평균 2만 호였는데 7만 4천 호. 유유부지, 노후시설 같은 걸 가지고 뭐 8천 호. 도심지 주택 공급 7만 3천 호. 민간 4만 4천 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량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표.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 서울대 가볼게. 너 계획표 가져와봐. 계획표 이래. 뭐 이런 보여주는 느낌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LH 이게 핵심입니다. LH가 직접 시행하겠다. 땅 장사하지 말고 대통령께서도 땅 장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LH가 건설사들한테 땅 장사 안 하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공공택지 19만 9천 호 중에 2030년까지 6만 호 착공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인허가로 장난쳤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착공이라는데 필이 꽂혔습니다. 착공입니다. 착공.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고 입주는 아닙니다. 입주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6년에 착공 들어가도 2028년 9년 거의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
2026년, 7년, 8년 이 3년간의 입주 물량 부족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착공도 이렇게 많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LH 소유 비주택 용지 15,000호 용도 전환해서 15,000호 그러니까 상가 부지 같은 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요. 수도권 공공택지 빨리빨리 하겠다. 지구 지정 계획 보상 빨리빨리 하고 우수 공공택지 그냥 2026년에 27,000호 정도 하겠다. 3기 신도시를 말합니다. 3기 신도시 5,200 0.52만 호니까 5,200호 정도 가구 정도. 서울 남부 서리풀 짓고 그린벨트 푼 거 서초구에 2만 호. 이건 원래 계획이 돼 있죠. 과천 만 호 해가지고 2029년에 착공 들어가면 2030 한 2년에 입주하니까 지금 우리가 203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좋죠, 입지가. 저는 아쉬운 점은 MB타처럼 차라리 서리풀 지구의 2만 가구를 반값 아파트로 이렇게 헤드라인 딱 찍었으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느낌이 오잖아요. 반값 아파트 2만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 6만 호, 19만 9천 호 중에 수도권 6만 호, 비주택 용지해서 15,000호 이런 게 기억이 남을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유유부지들 확대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하겠다. 2030년까지 23,000호 하계 중계 상계 하계 중계동에 이제 노후 공공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게 2주만 해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게 진짜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공공청사들, 노후 공공청사들에서 28,000호, 기재부가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 학교용지, 도심 유유부지들,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 위례 신도시에 있는 곳, 서초구에 한국교육개발원, 요런 데 해가지고 1,000호, 1,200호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철도역, 대학 유유부지 이런 거 총망라해서 공급을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점수를 좀 인정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해서 2030년까지 5만 호, 1기 신도시. 이거 진짜 개구라뻥이다. 2030년까지 63,000호 착공, 1기 신도시를 63,000호 착공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이거는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5년 남았는데 5년 내 착공 들어간다.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고요. 정비사업 제도 개편해서 2030년까지 23만 4천 호. 뚝딱뚝딱 이렇게. 사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거 많이 발표했는데요. 민간 주택 공급 규제 합리화하겠다. 진짜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나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손토되지 않고 인허가 개선해주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 기준 합리화해주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완화시켜주겠다. PF 자금 지원 좀 해주겠다. 금융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 신속 공급을 위해서 단기 공급하려면 신축 매입 임대 2030년까지 14만 호 이런 데서 이제 물량을 채우는구나. 신축 매입 임대 빌라 같은 거,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 비아파트 주택으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LH 부채가 170조 원이 넘고요. 2029년이 되면 2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 다 뒷감당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두들겨 패야지. 이제 또 수요 억제 정책, 관리 감독 강화해서 조직도 만든답니다. 자기들 일자리 또 만든다는 얘기고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깐깐하게 보겠다. 자금 출처 같은 거, 불법 의심거래 세무조사하고 이상거래들 조사하고 자금 출처.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공급 해결이 안 되니까 세무조사나 관리 감독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억제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수요 관리 내실화는 이제 규제, 대출 규제.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는 LTV 50에서 40%로 한도를 줄이고인데 강남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세팅해가지고 상속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TV 40으로 줄여도 뭐 엄청나게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매 임대 사업자 LTV 제한 막아버리겠다는 거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수도권, 1주택자들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1주택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교육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전세 주고 내가 다른 집에 이제 전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제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를 갈 때 전세 대출 2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갭 투자 막겠다는 거고요. 주담대 주택신용보증기금 요율 차등 적용하고 토지거래가고요. 이제 국토부 장관도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시장 안정이 될까? 효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 제대로 하면 좋죠. LH가 직접 시행해가지고 공급 늘리면, 좋은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민간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가지고 빨리 공급을 하면 당연히 긍정의 효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과연 빨리 될까? LH 부채가 지금 벌써 170조 원이 넘었고 2029년에는 260조 원이 되는데 다 돈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입 임대도 그렇고 LH가 직접 시행해도 그렇고 분양가는 저렴하게 해야 되죠. 기금 지원해줘야 되죠. 조직 만들어야 되죠. 모든 게 다 돈 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신선한 충격이라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6.27 대책이 좀 효과가 있었던 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6억이라는 캡이 굉장히 신선했고 금요일 발표에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효과가 2달 정도 갔는데 지금 이번에 9.7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135만 호 이런 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내용이 신선하지도 않고요. 일요일에 발표했던 게 신선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가 신선하지? 충격 효과. 차라리 헤드라인으로 서리풀 지고 2만 세대 반값 아파트 2029년 공급 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6.27 대책보다는 심리 효과가 훨씬 더 약하지 않나. 그리고 전세 대출도 뭐 사실 말은 무성했는데 DSR이나 캡 3억보다 1주택자가 하나 사는데 2억으로 규제하는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눈치를 좀 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정도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망하다가 추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에피타이저 627보다 메인 디시인 97 대책이 좀 약하다. 이 정도 공급 가지고 기존에 하던 패턴 제대로 할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하던 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공감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은 뭐 핵심 지역들, 수요가 많은 지역들들 또 그런 지역들 위주로는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